채 2년이 안 되는 시간이죠. 1년 6개월 만에 좀 성과 보십시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이분 나이 몇 살이라고요? 33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33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3살. 어떤 나이인가요? 누구에게는 많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적은 나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38이거든요. 20대 때 38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아니면 지금 30대들에게 33살이란 어떨까요? 너무나 좋은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33이란 나이, 그 당사자일 때에는 너무나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부동산 값은 올라가. 내가 뭘 할지는 모르겠어. 열심히 살아서 회사를 갔더니 내 삶이 나아질까에 대한 이 물음표가 드는 나이. 33살. 그래서 제가 오늘 아는 친구 동생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생은 되게 잘난 동생이었어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잘 차려입고 가는 곳, 대기업을 다녔어요. 33살 대기업 어떤가요? 다 가진 것 같지 않나요?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탔던 차가 바로 벤츠였습니다. 야, 성공해 보이잖아요. 33살 때 대기업을 다녀. 벤츠를 타고 다녀. 기가 막힙니다. 대기업 다니면은 전부 다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이 우연치 않게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와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많이 부족한 저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누구누구고 7년 전에 취업하게 돼 현재까지 인천에 거주 중이다. 학비 대부분을 스스로 벌어 써야 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다. 입사 후에 주식에 꽤나 빠져 있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식시장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노력을 해봐야 좋은 결과 나오지 않으니 좋기 몇 년은 딱히 노력하지 않으며 지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노력의 결과가 될수록 희망을 얻게 되었다 라고 했었고, 투자 목표 및 작은 상황은요, 최우선 목표는 월 300만 원 만들기. 그렇죠. 누구나 우리 꿈꾸는 것 중 하나, 월세 300만 원. 제가 지금 물어볼 것 같아요. 아직도 월세 300만 원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월세 300만 원 아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후 500, 700, 1000만 원 그 이상 나오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놓은 거죠. 투자금은 얼마죠? 현대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주식도 있긴 합니다.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 기업에서 주는 주식 있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또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 했던 거예요. 빠릿빠릿하고 수능 잘하고 참을성 많고 말 예쁘게 하고 정리 좋아함. 꼰대죠, 꼰대. 예. 이분은 딱 봐도 약간 꼰대 같은 느낌 나긴 합니다. 그리고 진지해 보이지만 은근 허당에 빈틈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거죠. 누구나 33살 때 겪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는 야, 너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 벤츠 타고 다니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표정이 이런 거예요. 네? 왜요? 5천만 원 갖고 있으면 벤츠 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1억, 2억, 5억, 10억 있어도 벤츠 안 타고 다녀. 근데 네가 뭔데 벤츠 타냐?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는 이 친구는 굉장히 빠른 친구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이 사람은 뭐가 없었죠? 종잣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의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종잣돈을 굴리는 효과, 스노우볼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어디다 박아나? 벤츠에 박아나? 한 달에 할부 70, 80만 원이면은 무엇이냐면요. 2억 정도를 빚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1억을 빌렸을 때 한 달 이자는 3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적으면은 25만 원도 돼요. 금리가 정말 낮은 거는. 그런데 한 달에 이자로 50만 원씩 내? 60만 원씩 내? 그렇다면은 그 차가 5천만 원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막상 내는 이자로 치면요. 나는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나에게 과연 뭘 안아줄 수 있나요? 내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외제차를 탄다? 그거는 나의 만족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33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조금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10년 뒤에, 플러스 30년 뒤에 이때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벤츠 팔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했더니 바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기소개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를 만나기 전에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한 건과 수원 권성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한 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많은 게 시세 조사 실수 많이 하고 입찰도 잘못하고 너무 낙찰받고 싶다 보니까 너무 높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청년도 보면요. 33살 때 처음으로 아파트 입찰해 본 거예요. 뷰도 좋고 아파트도 괜찮고 너무나 좋게 봤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실수했던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적을까? 조금만 더 적을까?' 하다가 턱 찔러서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불허가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해서 불허가를 받았어요. 불허가 받고 나니까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였냐? 4 억짜리였거든요. 근데 불허가 안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초보자들은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물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섭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불허가 받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 보시는 동급이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4 억짜리에서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아 이런 경험이 있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8,100만 원짜리인가 8,800만 원짜리인가 이때쯤 다시 도전합니다. 이게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 동급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는데요. 이때 당시에 2019년, 2020년 이때 당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초보자분들, 동급이분들 제발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돈 되는 거 아십시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투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돈 되는 거 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그 돈 되는 거 안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받아왔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가 저랑 처음 만났을 때예요. 저랑 처음 만나서 한 20일 정도 지났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낙찰을 받고 나서 저를 만났죠. 이거를 받아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아파트를 받아서 불허가 내고요. 겁나 울고요.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받았던 거예요. 첫 번째 안 받고 실패했죠. 두 번째 안 받고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과 달랐던 것 이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실패했지만은 세 번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제가 이 얘기를 해 줬죠. "자, 이러면 안 돼. 야,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딱 들어가니깐요. 그때부터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했어요. 보이시죠? 2019년 4월 달에 받았던 거 불어가 내고 그다음에 수원에 받은 거 0.82 억에 받아서 그러니까는 8,200에 받아서 9,300에 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같이 한 거예요 인제 저희랑. 했는데 고양시에 있는 걸 받았는데 6억 8천에 매입을 해서 9억 9천에 매각.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거 받아서 3억 7천에 매입을 해서 5억에 매각. 3억 7천에 매입 4억 천 매각. 4억 5천 매입 6억 4천 매각. 11억 3천 14억 3천 2억 4억 6억 8억 6억 8억 3억 3억 2천 4억 3천 4억 9천 3억 8천 보유 중이죠 보유 중 이제. 여기서부터 보유 중. 올라갈 일만 남았죠 이제는. 이미 지금 매각을 해도 되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셨죠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거예요. 2019년 4월 달, 2019년 6월 달 두 개 딱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나의 방향성을 잡아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2019년 11월 때부터는 정확하게 온 거죠. 채 2 년이 안 되는 시간이죠. 1년 6 개월 만에 지금 성과 보십시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이분 나이 몇 살이라고요? 33 살. 이제는 35 살. 그런데 "족장님 이건 뭐예요? 비과세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과세가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결혼하거든요, 좀 있으면은. 그런데 결혼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집 사야 돼요. 여자친구 명의로 사야죠. 비과세 있잖아요. 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비과세 있잖아요. 각각 그 신랑과 신부의 명의로 결혼하기 전에 비과세 세팅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해 나오면은 결혼하면서 또 그게 비과세가 되면서 더 큰 수익을 벌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는 사람들은 세팅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났더니 "어머 몰랐다 야. 미안하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몰랐다 이거는 19 세까지 가능합니다. 20 살부터는 몰랐다, 미안하다 안 통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 이제는 어떤 행동을 지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에 올인하기 전 비과세를 세팅해 놓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뭐 예 요즘 뭐 잘 되고 있겠죠 보면은. 무서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이분 결혼하기 전에 벤츠 타고 다녔잖아요. 저번 주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네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족장님 저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차 바꾼다고?" 했더니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어떡하죠? 차 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니 이 다른 거 보세요. 이게 문이 안 열려. 이 차는 문이 문이 안 열려. 이게 빠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지금 불행할까요? 그 33살 때의 불안감 그리고 지금에서의 그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더 다른 걸 도전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정도 벌었으면은 나에게 선물도 해 줘야 되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나에게 대한 선물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만 하고 나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러면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걸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대한 보상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3살 가능합니다. 내가 부자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2년 뒤에 생각하는 부자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번 수요일 날 라이브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족장님 말고 부동산 경매로 돈 버신 분 봤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제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하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집중을 하십시오.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디테일을 살려가는 것 그것만큼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